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20년 경력의 미슐랭 스타 셰프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건 불가능해. 라고 외쳤죠. BBC가 주목한 그녀의 이름은 클로이 웨스턴. 유럽 요리계를 평정한 그녀가 한국을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도대체 한국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는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클로이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2023년 11월 초 런던 히드로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출발 게이트 앞에 서 있었죠. 손에는 인천행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출장이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는 봤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BBC에서 아시아 음식 특집을 기획했고 저를 진행자로 선택했습니다. 프로듀서 제임스가 옆에서 말했죠. 클로이, 이번엔 좀 열린 마음으로 가자고. 편견은 버리고. 전 피식 웃었습니다. 제임스, 난 편견이 없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김치 아니면 바비큐?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신경 쓰지 않았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경제 성장, 기술 발전, K-팝, 뭐 그런 것들이었죠. 솔직히 흥미롭지 않았어요. 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수년간 요리를 배웠습니다. 진짜 요리 문화가 뭔지 알죠? 한국?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가 옆 좌석에서 잠들었을 때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번 촬영만 빨리 끝내고 런던으로 돌아가야지.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죠. 그런데 공항 로비에 나오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로비 중앙에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전통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의상, 우아한 동작, 그리고 주변을 빙 둘러싼 관광객들의 환호성. 저는 제임스를 쳐다봤어요. 이거 쇼 아니에요. 관광객 현혹하려는. 제임스는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찍어보자고. 시청자들은 좋아할 거야. 전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관광 마케팅이네. 겉만 번지르르 하고. 하지만 무용수들의 동작은 정말 정교했어요. 한 발 한 발이 계산되어 있었고 음악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전 요리사지만 예술에 대한 안목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춤은 진짜였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분명 관광객들을 위한 연출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희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죠.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택시만 탈 거예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고 모든 표지판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모두가 차례를 기다렸어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이것도 연출인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사는 건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짧게 깎은 흰 머리,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검은 테 안경 너머로 온화한 미소가 보였죠. 안녕하세요. 그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영어도 못하나? 제임스가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실어줬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제임스에게 속삭였어요. 이거 봐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소통하려고?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전 한숨을 쉬었죠. 이미 이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 흐름.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 아닐까? 그때 기사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에 번역 앱이 켜져 있었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전 제임스를 쳐다봤죠. 그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건 좀 친절한데?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전 대꾸하지 않았죠.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빌딩 숲, 네온 사인, 붐비는 거리. 전형적인 대도시였죠. 런던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분위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기사는 짐을 꺼내주며 또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번역기의 음성이 들렸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는 깊이 인사하고 떠났어요.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SNS를 확인하던 중 런던의 동료 셰프가 보낸 메시지를 봤어요. 한국은 어때? 김치 냄새에 진동하지? 전 피식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뭐 예상대로야. 겉만 번지르르한 곳.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뷔페에는 한식, 양식, 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전 당연히 양식 코너로 갔습니다. 크루아상과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임스가 합류했을 때 전 말했죠. 오늘 촬영 일정 확인했어요. 전통시장 방문이래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한식당도 가야 해. 전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빨리 끝내고 싶네요. 촬영팀과 합류해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좁은 골목, 복잡한 인파, 곳곳에서 나는 음식 냄새.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서 뭘 찍으라는 거예요? 전 제임스에게 불평했죠. 제임스는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돌아보자고. 사람들 반응도 좋고. 전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시장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손님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전 그 소음이 불편했어요. 런던의 버러 마켓처럼 세련되지도 않고 보로 마켓처럼 정돈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한 상인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맛봐요. 맛봐요. 손에는 뭔가 튀긴 음식이 들려 있었죠. 전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상인은 계속 권했어요. 제임스가 저를 찔렀습니다. 클로이 촬영이야. 한번 먹어봐. 전 마지못해 받았죠. 입에 넣는 순간 놀랐습니다. 바삭한 식감, 고소한 맛, 그리고 묘한 향신료의 조화.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하지만 전 표정을 숨겼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죠. 솔직히 말해봐, 맛있잖아.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계속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온갖 음식이 눈에 들어왔죠.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즐겁게 먹고 있었어요.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음식 문화라고? 그냥 길거리 간식 수준이잖아. 촬영을 마치고 한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상호 소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한옥을 개조한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 생각보다 세련되었습니다. 이상호 소장이 나와 저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먼 곳에서 오셨군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전 약간 놀랐지만 표정을 관리했죠. 안녕하세요. 이상호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갈하게 담긴 전체, 색감이 살아있는 나물, 그리고
은은한 향이 나는 국. 전 포크를 들었습니다. 젓가락은 쓸 줄 몰랐거든요. 이상호 소장이 말했죠. 불편하시면 포크를 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젓가락으로 드시면 더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상호 소장은 조용히 웃었어요. 한식은 도구까지도 문화의 일부입니다. 젓가락의 무게감, 음식을 짚는 감각, 모두가 맛의 일부죠.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구가 맛에 영향을 준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전 도전해봤죠. 서툴게 젓가락을 쥐고 나무를 집으려 했어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상호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전 짜증이 났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결국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입에 느껴진 건 복잡한 맛의 층이었어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하나로 어우러졌죠. 프랑스 요리의 소스처럼 계산된 맛은 아니었지만 뭔가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전 잠시 멈췄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상호 소장이 물었죠. 어떠세요? 전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유럽 요리는 더 단순하고 명확하죠. 이상호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함과 복잡함,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는 말할 수 없죠. 다른 철학일 뿐입니다. 전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음식은 계속 나왔죠. 구이, 찜, 전. 각각의 요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전 먹으면서도 계속 분석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저건 저 재료를 썼겠지.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한식의 조리법은 제가 아는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어요. 떡이었습니다. 전떡이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죠. 입에 넣자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퍼졌어요.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상호 소장이 말했습니다. 한식은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요리입니다. 하루아침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마음을 열면 보이는 게 있죠. 전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마음을 열라니. 전 이미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정말 제가 객관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다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밖으로 나왔을 때 제임스가 말했죠. 클로이, 솔직히 말해봐. 맛있었지? 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그래요. 특별할 건 없어요. 제임스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넌 진짜 고집세다니까.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 먹은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장의 활기, 식당의 분위기, 이상호 소장의 말들.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다른 문화일 뿐이야.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전 두려웠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요리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겠지. 하지만 제임스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어요. 준비됐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죠. 가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진짜일까? 아니면 관광객들 앞에서만 이러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신이 꿈틀거렸어요. 요리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깨끗한 유리창, 세련된 간판. 입구에서 최유진이라는 젊은 셰프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요리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전 형식적으로 악수했죠. 안녕하세요.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최신식 오븐, 정돈된 도구들. 생각보다 전문적인 시설이었어요. 전속으로 놀랐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이 말했죠. 오늘은 한식의 기본,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요리죠. 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치찌개요? 그건 그냥 스튜 아닌가요? 최유진이 웃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직접 만들어 보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최유진은 재료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먼저 김치예요. 이건 1년 묵은 김치를 사용합니다. 신맛이 깊어서 국물이 풍부해지죠. 전 김치를 봤습니다. 빨간색이 선명했어요. 냄새도 강했죠. 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최유진은 김치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정확했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잘랐죠. 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뭐 기본은 하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이 말했죠. 고기를 먼저 익혀서 기름을 내야 해요. 그래야 김치의 맛이 제대로 나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름으로 풍미를 내는 건 서양 요리에서도 흔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전 놀랐습니다. 최유진이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었죠. 전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어요? 최유진이 웃었어요. 네, 이게 한국 요리의 특징이에요. 매운맛이 기본이죠. 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매우면 다른 맛은 느낄 수 없잖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치와 고기를 함께 볶는 과정에서 묘한 향이 났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였죠. 전 코를 킁킁거렸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최유진이 말했죠. 이제 30분 정도 끓여야 해요. 그래야 김치의 깊은 맛이 우러나죠. 전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이나. 프랑스 요리는 더 정교하고 빠르게 만들어지는데 기다리는 동안 최유진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한식은 단순함 속에 복잡함이 있어요.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각 재료의 조화가 중요하죠. 전 그 말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까?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최유진이 밥과 함께 담아줬죠. 드셔보세요. 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매웠습니다. 정말 매웠죠. 하지만 그 뒤로 다른 맛들이 밀려왔습니다. 김치의 신맛,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묘한 감칠맛. 전 잠시 멈췄어요. 이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최유진이 물었죠. 어떠세요? 전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솔직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독특하네요. 최유진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중독돼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전 중독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계속 숟가락이 갔거든요. 매운데도 자꾸 먹게 되는 이상한 맛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죠. 클로이, 너 표정 봤어? 완전 맛있어 하던데. 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매워서 그래요. 제임스는 껄껄 웃었어요. 인정 못하는 거 너무 티나. 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정말 맛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가방을 뒤적거렸어요. 여권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제임스, 여권이 없어. 제임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전 기억을 더듬었어요. 요리학교, 식당, 아니면 시장. 손이 떨렸습니다. 여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제임스가 말했죠. 일단 경찰서 가보자. 저희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한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전 급하게 설명했죠.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경찰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분실물센터에 연락해 볼게요. 어디서 잃어버리신 것 같으세요? 전 장소를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몇 분 후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요리 학교에 있어요.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경찰관이 말했죠. 네, 직원분이 발견하셔서 보관하고 계세요.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전 놀랐어요. 지금 가져다 준다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장 필요하실 테니까요. 30분 후 여권이 도착했습니다. 요리학교 직원이 직접 가져왔어요.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당연한 일이에요.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전 멍하니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겠죠. 하지만 여기선 단 30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클로이, 이거 봤지? 진짜 대단한데.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지난 이틀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의 질서, 택시기사의 친절함, 이상호 소장의 깊이, 최유진의 열정, 그리고 방금 경험한 신속한 대응.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죠. 전 손을 떨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올렸던 글이 보였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라는 제 댓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전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왜곡해서 봤죠.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다시 펼쳐졌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해 보였어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흔들었어요. 넷째 날 아침, 전 다른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삼성 같은 곳 말입니다. 전 솔직히 기대했어요. 어쩌면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건물, 최첨단 시설, 그리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말했죠. 오늘은 우리 식품 연구팀을 방문하실 겁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식을 어떻게 세계화하는데요?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현미경, 분석 장비, 발효 탱크. 모든 게 최첨단이었어요.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죠. 한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김치의 발효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요. 어떤 미생물이 어떤 맛을 만드는지, 온도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하죠. 전 눈이 커졌어요. 김치를 그렇게 연구한다고요?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발효식품이죠. 이걸 이해하고 표준화해야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치를 그냥 절인 채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있다니. 연구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도 연구합니다.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로 입증하고 있죠. 전 실험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프, 수치, 분석 결과 모두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전 제임스를 쳐다봤죠.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데. 제임스가 속삭였어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식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다양한 김치가 놓여 있었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각각 다른 발효 단계의 김치예요.
맛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전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하고 아삭했어요. 두 번째는 약간 시큼한 맛이 났죠. 세 번째는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전 놀랐어요. 같은 김치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연구원이 설명했죠. 발효 단계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김치의 익음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요리엔 신김치를, 어떤 요리엔 생김치를 쓰는 식으로.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식이 단순해 보였던 건 제가 그 깊이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속엔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결합되어 있었던 거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공항, 시장, 식당, 요리학교, 그리고 오늘 본 연구소.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과 현대, 단순함과 복잡함, 겸손과 자부심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어요. 전 그동안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후에는 이상호 소장의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초대했거든요. 오늘은 한식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상호 소장이 말했죠. 저희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조리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상호 소장이 한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조선시대의 요리책이에요.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했는지 기록되어 있죠. 전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여 있었어요. 읽을 순 없었지만 그림들이 보였죠. 정교한 음식 그림, 조리도구, 상차림. 이상호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한식의 기본 철학은 약식 동원이에요.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죠. 먹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 귀를 기울였어요. 이건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상호 소장은 계속 말했죠. 그래서 한식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5가지 색, 5가지 맛을 조화롭게 배치하죠. 이건 단순히 맛을 위한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위한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예술성을 추구한다면 한식은 건강과 조화를 추구하는 거네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철학일 뿐이었죠. 그리고 한식은 공동체 음식이에요. 이상호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죠. 여러 반찬을 나눠 먹고 찌개를 같이 먹어요. 이게 한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전 그제야 이해했어요. 시장에서 본 사람들, 식당에서 본 가족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던 걸. 그게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소통이고 유대감이었던 거죠. 이상호 소장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짓말할 순 없었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나라가, 이 문화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알게 됐어요. 이상호 소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편견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성장의 시작이죠. 전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양의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다른 문화를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연구소를 나올 때 최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로이, 오늘 저녁 제 친구들이 모임을 해요. 같이 가실래요?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예전에 저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텐데. 저녁에 작은 식당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최유진의 친구들 모두 젊은 셰프와 요리 연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환영하며 자리를 마련해줬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 쌈채소, 된장찌개, 그리고 수많은 반찬들. 사람들은 고기를 구우며 웃고 떠들었어요. 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진솔한. 한 친구가 제게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이렇게 먹어보세요. 그가 상추에 고기와 마늘, 쌈장을 올려 싸줬죠. 전 그걸 받아 입에 넣었어요. 모든 맛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고기의 고소함, 상추의 신선함, 마늘의 자극, 쌈장의 깊은 맛. 완벽한 조화였어요. 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한식이구나.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요리에 대해, 꿈에 대해,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정에 대해. 전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요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전 감동받았어요. 런던에서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순수하고 더 진솔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죠. 놀라웠어요. 정말로요.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최유진이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 알게 되신 거예요. 한국을.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빛이 밝아졌죠. 전 웃었습니다.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죠. 내일은 또 어떤 걸 배우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이 나라는 계속 저를 놀라게 할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BBC와 한국 방송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 요리 대결이 있었거든요. 한식 대 서양식. 그리고 제가 서양식 대표로 나서기로 했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관객석. 마치 쿠킹쇼 같았어요. 주최 측이 설명했죠. 오늘은 같은 재료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요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심사는 유명 셰프들과 일반인들이 하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죠. 상대는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늘 최선을 다할게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친구로서요.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경쟁이지만 존중이 있었어요. 재료가 공개됐습니다. 닭, 채소, 그리고 기본 양념들. 전 즉시 머릿속으로 레시피를 구상했어요. 프랑스식 치킨 로스트. 제 특기였죠. 허브를 잔뜩 넣고 버터로 구우면 완벽할 거예요.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전 익숙한 손놀림으로 닭을 손질했어요. 20년 경력이 몸에 배어 있었죠. 옆에서 최유진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닭을 토막 내고 있었어요. 한국식 요리를 만드는 것 같았죠. 조리 과정에서 저는 최유진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양념을 만들고 닭을 재우고 볶기 시작했죠. 빨간 양념이 닭에 스며들었습니다. 고추장인가? 아니면 고춧가루?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냄새. 전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좋은 냄새였어요. 제 요리도 진행됐습니다. 닭을 오븐에 넣고 완벽하게 구웠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플레이팅을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소스를 깔고 그 위에 닭을 올렸죠. 로즈마리와 타임을 장식으로 얹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유럽 레스토랑에 내놔도 손색 없는 비주얼이었죠. 최유진의 요리도 완성됐습니다. 빨간 닭볶음이었어요. 그 위에 참깨와 파가 뿌려져 있었죠. 플레이팅은 단순했지만 뭔가 식욕을 자극하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어요. 먼저 유명 셰프들이 맛을 봤습니다. 제 요리를 먹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래식하고 완벽해요. 기술이 뛰어나네요. 전 자신감이 생겼죠. 하지만 최유진의 요리를 먹을 때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다시 한 번 더 먹었어요. 이건 정말 독특한데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감칠맛까지 있어요. 한 셰프가 말했습니다. 다른 셰프도 동의했죠. 복합적인 맛이 인상적이에요. 한 번 먹으면 자꾸 손이 가는 맛입니다.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반인 심사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두 요리를 다 맛봤죠. 제 요리를 먹을 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고급스러워요. 하지만 최유진의 요리를 먹을 땐 달랐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또 먹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레시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유진의 승리였어요. 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패배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최유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클로이, 정말 멋진 요리였어요. 전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긴 건 당연해요. 당신의 요리엔 영혼이 있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이상호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클로이, 오늘 좋은 모습 봤어요. 이제 한식을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알겠어요. 한식의 힘이 뭔지. 이상호 소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전 대답했어요. 진정성이요. 한식은 기교를 부리지 않아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게 목적이죠. 그게 진짜 요리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상호 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식을 보기 시작하셨네요. 전 감동받았어요.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정성의 가치. 저녁에 제임스와 호텔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클로이, 너 완전히 변했어. 제임스가 말했죠. 전 웃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느껴요. 제임스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국으로 돌아가서?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할까? 런던에서의 삶, 미슐랭 레스토랑, 그것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진심이야?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이 나라엔 제가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아요. 그날 밤 전 BBC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식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제가 직접 한국에 머무르며 심층적으로 한식을 탐구하는 프로그램. 1시간짜리 특집이 아니라 시리즈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됐다.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촬영해라. 전 소리쳤어요. 예스. 제임스가 놀라며 달려왔죠. 무슨 일이야? 전 그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죠. 클로이, 넌 진짜 대단해. 편견을 깨고 여기까지 왔잖아.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식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려야죠. 이상호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3개월 더 머물게 됐어요. 한식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예요. 이상호 소장은 기뻐하며 말했죠. 환영합니다, 클로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최유진도 연락이 왔어요. 클로이, 진짜요? 저도 도와줄게요. 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다니.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식을 접했어요. 전주의 비빔밥, 부산의 해산물, 제주의 흑돼지.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죠. 전 매일 놀랐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김치와 바비큐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와 지역별 특색이 담긴 거대한 요리 세계였죠. 어느 날 전주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60년 동안 비빔밥을 만들어 온 분이었어요. 비빔밥은 좋아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모든 재료가 각자의 맛을 내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죠. 그게 한국의 정신이에요. 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철학이 너무 깊었거든요. 부산에서는 어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새벽 5시 수많은 어부들이 갓 잡은 생선을 내놓고 있었어요. 전 한 어부에게 물었죠. 이렇게 일찍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어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신선한 생선을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에요. 전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흑돼지 농장을 방문했어요. 농장주가 설명했죠. 우리 돼지들은 자연 방목해요.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키우죠. 그래야 고기 맛이 좋아요. 전 돼지들을 봤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것도 한국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재료에 대한 존중, 동물 복지, 그리고 품질에 대한 집착. 3개월의 촬영이 끝나갈 무렵 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촬영은 이상호 소장의 연구소에서 하기로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섰죠. 지난 3개월 동안 전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식을 배웠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땐 편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철학이고 문화고 예술입니다. 전 목이 메었습니다. 한식의 진짜 힘은 진정성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 이 나라에서 요리의 본질을 다시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촬영이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상호 소장이 다가와 말했죠. 클로이, 정말 멋진 메시지였어요. 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진심이에요. 이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상호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한국을 바꿨어요. 서양인의 시각에서 한식을 재조명해줬죠. 그게 우리에게도 큰 의미예요.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시청자들이 열광했죠. 이게 진짜 한국이었구나. 한식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클로이의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야.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국의 유명 셰프들도 반응했습니다. 고든 램지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클로이의 다큐멘터리를 봤다. 한식의 깊이가 놀랍다. 나도 한국에 가봐야겠어. 제이미 올리버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죠. 한식은 차세대 세계 요리다. 클로이가 완벽하게 보여줬어.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들이 제 작품을 인정해주다니. B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로이, 시즌 2를 만들자. 더 많은 한국 문화를 보여줘. 전 즉시 동의했어요. 물론이죠. 이번엔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역사, 현대 문화까지 다루기로 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전 한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클로이 씨, 한국을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가 물었어요. 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죠. 그게 이 나라의 힘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어땠나요? 앵커가 다시 물었죠. 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무시했죠. 하지만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진정성, 친절함, 자부심이 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클로이 셰프가 우리를 이해해줘서 기뻐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이 새롭네요. 유럽의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클로이, 한식당 평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도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전 기뻤어요. 드디어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한국의 셰프들과 함께 해야 해요. 제 혼자서는 부족해요. 미슐랭 가이드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상호 소장, 최유진, 그리고 여러 한식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의 유명 한식당들을 돌아다녔어요. 이 김치찌개는 세대째 이어온 레시피예요. 한식당 주인이 설명했죠. 미슐랭 평가단은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깊은 맛이. 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한식의 진가를 그들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평가가 끝난 후 미슐랭 대표가 말했습니다. 클로이,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한식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내년 미슐랭 가이드에 한식당이 대거 포함될 겁니다. 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식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 제대로 서게 된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셰프가 발견한 한식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제 여정을 상세히 다뤘어요. 클로이 웨스턴은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발견했다. 한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요리 철학이다. 전 그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된 거예요.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클로이, 한식 특강을 해줄 수 있나요?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 한식을 가르치다니. 전 흔쾌히 수락했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한국 셰프들과 함께 가야 해요.
최유진이 함께 파리로 갔습니다. 르꼬르동 블루의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전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식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하지만 전 한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배우는 사람이죠. 진짜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최유진 셰프. 최유진이 나왔어요. 그녀는 김치 만드는 법을 시연했죠. 학생들은 집중했습니다. 발효는 시간과 온도의 예술이에요. 최유진이 설명했죠. 시연이 끝난 후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한식의 핵심은 뭔가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전 대답했습니다. 균형이에요. 맛의 균형, 영양의 균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 한식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이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장이 말했어요. 클로이, 최유진 정말 훌륭했어요. 내년부터 한식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겁니다. 전 최유진을 봤어요.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클로이. 최유진이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제 레스토랑 동료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클로이, 넌 유명인이 됐어. 그들이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전 달랐어요.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식을 세계에 알린 게 중요했죠. 우리 레스토랑에 한식 메뉴를 추가하면 어때? 전 제안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어요. 진심이야? 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진심이에요. 한식과 서양식의 퓨전이 아니라 정통 한식을 제대로 선보이고 싶어요.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전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이상호 소장과 레시피를 논의하고 최유진에게 조리법을 배웠죠. 한국의 식자재 업체와도 연락했습니다. 정통 재료를 런던으로 보내줄 수 있나요? 업체들은 기꺼이 도와줬어요. 클로이 씨를 위해서라면 당연하죠. 3개월 후 런던의 솔 테이블이라는 팝업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정통 한식만 제공하는 곳이었죠.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 음식 평론가들, 일반 손님들이 몰려왔죠. 전 주방에서 최유진과 함께 요리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갈비찜. 모든 메뉴가 정통 레시피였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식이구나.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런던에서 이런 맛을 경험할 수 있다니. 리뷰가 쏟아졌어요. 타임즈, 가디언, 이브닝 스탠다드. 모든 언론이 극찬했죠. 솔 테이블은 런던 음식신의 혁명을 일으켰다. 전 매일 밤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이상호 소장에게 보고하고 최유진과 하루를 나눴죠. 클로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상호 소장이 말했어요. 당신이 한식을 세계에 알려주고 있어요. 전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저 메신저일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한식 자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 테이블은 런던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됐어요.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찼고 미슐랭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전 뭔가 허전했습니다. 한국이 그리웠거든요.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그 문화. 어느 날 저녁, 전 제임스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클로이, 솔직히 말해봐. 넌 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 제임스가 말했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매일 생각나요. 이상하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나라를 무시했는데 제임스가 웃었어요. 그게 사랑이야.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거지.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 맞아요. 전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문화, 사람들, 음식, 모든 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제임스, 전 한국으로 다시 갈 거예요.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이야? 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여기서 한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배우고 싶어요. 다음 날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솔 테이블을 최유진에게 맡기고 전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최유진에게 전화했죠. 유진아,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싶어. 최유진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클로이, 정말 와요? 전 웃었어요. 응, 이번엔 진짜로. 런던의 모든 걸 정리하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레스토랑 지분을 동료들에게 넘겼죠. 가족들에게도 말했어요. 엄마, 전 한국으로 가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클로이,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좋아. 하지만 가끔 전화해. 전 눈물을 흘렸죠. 물론이에요, 엄마. 2024년 봄, 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정착하러 온 거였죠. 입국장을 나오는데 최유진과 이상호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로이. 최유진이 뛰어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전 울음이 터졌어요. 유진아, 나왔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이상호 소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클로이.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강남도 아니고 홍대도 아닌 조용한 주택가였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천천히 배워나갔어요. 이상호 소장의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을 연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일이었죠. 전 매일 출근하며 행복했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클로이 씨, 커피 드실래요?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전속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어느 날 이상호 소장이 제안했어요. 클로이, 우리와 함께 책을 쓰면 어때요?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책이요. 전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이름만으로는 안 돼요. 당신과 유진이 그리고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야 해요. 이상호 소장이 웃었죠. 당연하죠. 이건 우리 모두의 작품이니까요. 6개월 동안 책을 썼습니다. 한식의 역사, 철학 레시피, 그리고 세계화 전략. 모든 게 담겼어요. 출판사도 금방 결정됐죠. 영국과 한국에서 동시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책 제목은 솔투솔 한식이 세계를 품다였어요.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